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4% 넘게 급등해 5,300선에 회복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훈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급등한 영향인데요.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지난주 금요일보다 199.05포인트 상승한 5,288.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4.13% 오른 5,299에 개장, 상승폭을 늘리며 개장 직후 5,317까지 올랐습니다. 개인이 2조 6,880억 원 규모로 매도 중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18억 원, 2조 3,745억 원을 사들이며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시각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미 경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와 관련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라면서 AI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43% 상승한 1,128선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5% 오른 16만 5천 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17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17만 전자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 넘게 올라 개장, 현재 88만 원 선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0원 내린 1,465.5원의 개장, 비슷한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사그라들면서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시장에선 주요 지수와 비트코인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 자산 기피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빗썸 사고와 관련해 위법 소지 발견 시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서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연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빗썸 사고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요.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일부라도 위법 소지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의 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의 코인 오지급 사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130억 원에 달하는 미회수 코인에 대해선 명백히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의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번 사고로 드러난 유령 코인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집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논란이 된 금감원 특사경의 이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도 정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 사금융 분야에 대해선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업 회계 감리 등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특사경 확대에 대해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이 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면서도 국민적인 요구가 형성되면 입법 환경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중간검사 발표는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되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SBS BJ 정보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린 폭리 탈세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같은 기본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가격은 올리고 세금은 피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대한제분. 제조사가 한 사전 모의를 통해 수년간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하고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6조 원대, 탄로 혐의 액수는 1,200억 원에 달합니다. 간장과 고추장 등을 만드는 샘표식품은 주요 원재료의 국제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조차도 사주 자녀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 매입하고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첨가물 유통업체는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인 할당 관세 적용으로 과일을 8% 낮은 가격에 들여왔지만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했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20% 넘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높였습니다.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세 차례 물가 세무조사에서 오비맥주의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제품 가격이 22.7% 인상됐다고 보고 1,0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위와 검찰, 경찰 수사로 담합이나 독과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 상속세를 비판하는 부실한 보도자료를 냈다가 가짜뉴스 논란에 빠진 대한상공회의소를 둘러싸고 정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단체들이 긴급 소집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긴급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경제단체 6곳과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보도자료에 대해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이나 법적 조치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의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대한상이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통계 출처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데다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 등에서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곳인데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자료를 인용,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또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엔 상속세 언급이 없는데 대한상의가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고액자산가 유출이 2배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앞서 국세청장이 밝힌 대로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대한상의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며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크게 불거졌고요. 대한상의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질타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골프 용품 기업 던롭 스포츠 코리아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하다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근거도 없이 광고 문구에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던럽은 자사 브랜드 스릭슨의 골프공을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던럽은 지난 2022년 7월과 8월, 11월에 KPGA 주간 1, 2, 3부 투어 대회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이 1위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것만으로 연간 사용률 1위라는 광고는 허위이며 던럽이 제출한 자료 역시 18개 대회 가운데 12개 대회 사용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던럽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던롭 스포츠 코리아의 위반 행위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앞서 던럽은 지난해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럽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자사 제품을 대리점들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했는데요. 가격을 내리면 제품 공급 중단,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던럽은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 등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덜럽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8억 6,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로 불려온 독일산 옷소물. 이 동아제약이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데 국내 매출이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액상과 알약을 한 병에 담은 옷소물이 인기를 끌면서 너도나도 이른바 미투 제품을 내놓은 영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우선 옷소물 판매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동아 소시오홀딩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옷소물 매출이 1,19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옷소물 매출은 지난 2020년 87억 원에서 2024년 1,302억 원으로 4년 만에 15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매출이 약 8% 내려가며 성장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동아제약은 옷소물을 앞세워 연매출 3천억 원대인 바카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최근 들어 판매 증가세가 둔화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주춤한 이유는 뭡니까? 네, 제약사들이 옷소물 흥행에 힘입어 가격이 더 저렴한 유사한 이중제형 멀티비타민, 이른바 미투 제품을 잇따라 내놓은 영향이 큽니다. 현재 종근당을 비롯해 대웅제약과 삼진제약, 일동제약 등 5곳 이상의 국내 제약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몬과 HY 등 식품업체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실제 한 달분 기준으로 옷소물 임유는 국내 미투형 제품보다 가격이 약 1.5배 이상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GS25와 CU 등 편의점 입점에 나서는 등 유통채널 다변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 편의점에서 비타민류 매출 비중이 지난해 54.5%까지 늘어난 만큼 접점을 넓혀 반등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정부가 청년 28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책 구입비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국내 거주하는 19세에서 20세 청년 2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입니다. 올해 19세가 된 2007년생은 물론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 패스 포인트를 쓰지 않은 2006년생도 포함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생애 최초 딱 한 번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4년부터 시작된 지원 사업으로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과 예스24, 롯데시네마 등 7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겐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 문화예술 패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곳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7곳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영화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각자 지급받은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협력 예매처를 통해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일하는 중장년 어르신들이 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이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퇴직한 중장년층의 이 새로운 분야 재취업을 돕는 경력 지원제를 도입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일하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79%를 60세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3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20만 9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고령화로 60대 초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과 40대의 경우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이 감소했는데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고령화에 따라 이 정부도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네, 퇴직한 뒤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땄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만 50세에서 65세 중장년 2,000명을 대상으로 경력 지원대가 시행됩니다.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서 실무 교육과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19일 전국 고용센터와 위탁기관에서
참여자와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도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기술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훈련 대상이 올해 7,7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고요. 부인난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면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60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도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던 게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 계획 미리 잡아놓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만큼 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먼저 설 연휴 자동차 사고 건수 얼마나 됩니까? 네, 본격적으로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일평균 13,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상시와 비교해 약 23% 증가한 수치인데요. 사고가 늘어난 만큼 피해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상, 중상 피해자 수 모두 평상시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또 도로 상황도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보다 사고가 늘어나는 건데요. 특히 가족 등 동승자가 많다 보니 인적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도움이 될지도 짚어주시죠. 네, 장거리를 대비해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전날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가족,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 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합니다. 이 밖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견인, 비상급유 등을 보장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출발 전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대형마트도 쿠팡이나 컬리처럼 새벽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업시간 규제 14년 만에 변화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로 실제 허용이 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한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통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정청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 영업시간 규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건데 이걸 풀려면 쉽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점이 바로 큰 과제입니다. 대형마트에도 이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로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의무 휴업일 제도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무 휴업일이 있는 대형마트와 1년 365일 돌아가는 이커머스와의 공정 경쟁이 목적이라면 의무 휴업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정은 소상공인단체와 여권 내 반대에 대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